네, 이번 주제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이세영 채널A 정책기획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교전이 2주를 넘기면서 확전 우려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엔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또 팔레스타인 교회를 공습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 네. 가자 지구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쪽에 네.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편이 이제 뭐 부딪히고 튀고 해가지고 교회 일부가 손상이 되고 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봤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하마스 지휘 통제 관련 시설이 있었고, 네. 이것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근처로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가자 지구 주민들이 근처에 대피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사상자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하마스가 또 왜 이 근처에 지휘 통제 시설을 만들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은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기점으로 공습 수위를 높이면서 지상군의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אתם מוכנים להמשך? כן! אנחנו הולכים לנצח בכל העוצמה. אתם מוכנים? כן! יהיו פה 3 שלבים עקרוניים. ראשית, אנחנו נמוטט את ארגון החמאס, נשמיד את התשתיות הצבאיות שלו והשלטוניות שלו, זה דבר ראשון. 네, 당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이동을 통보하는 최후 통첩으로 지상전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홍 원장님, 보면 일주일 넘게 실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네요. 네, 뭐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인명 피해를 지금 예상하고, 네. 가자 지구란 데가 그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이게 땅이죠. 직사각형 모양인데, 네, 그렇죠. 이 한쪽이 뭐 제일 긴 이 세로가 뭐 40km인가밖에 안 됩니다. 네. 세종시 정도에 24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이제 하마스란 조직이 별도의 무슨 야외 지역에 그 군 부대를 탁 만들어 가지고 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테러를 자행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민이 사는 곳을 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도 공습하고, 또 뭐 이제 병원 다음에 이제 교회라든지 종교 시설, 그다음에 양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도 피해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다 어울려서 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 며칠 전에는 이제 병원에 이제 포탄이 떨어져서 네, 500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그 교회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가 뭐 지구상에서 3번째로 오래된 교회라 그럽니다. 네, 방금 이세영 기자가 그리스 얘기한 정교회 것처럼. 교회인데, 예. 교회에 떨어져서 거기도 또 한 200명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정파와 상관없이 그냥 피난민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참혹한 그 서로 상호 테러에 가까운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한이 점점 쌓이면 점점 더 이 골이 깊어질 텐데, 이스라엘로서는 일단 세계 여론을 보고 미국의 여론을 보고 그것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은 우리가 피할 기회를 주겠다, 최후 통첩을 했지만, 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갔잖아요, 전격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면전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주일째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하나 이유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가 있어요. 거기 예.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단체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여차해서 지상군이 들어가면 전쟁을 하겠다라는 태세로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약간 서로 포탄은 오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면 그 전격적으로 전쟁을 공격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과연 그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지상전까지는 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정을 보면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렇게 자기 국민이 1,500명의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 네타냐후의 성향 자체가 지금까지 세 번째 이제 총리라고 있는데 역대 최장수 총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뭐 공격을 내부 사정으로 보면 해야 되는 거고 외부에서는 그 지상전만 하지 말라. 지금 네. 그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네, 하마스 지도자는 전 세계에 이스라엘 등에 항의하는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전 세계 안전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세용 팀장님, 보면 반미스라엘, 반미 시위가 확산되면서 갈등이 또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 하마스의 이제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 사건이 촉발됐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2주간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상당수 피해가 가자 지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자 규모는 아마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는 아랍권, 더 나아가 이슬람권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네. 정확하게 도발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진행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붙으면 결과적으로 이 민심 어느 나라나 민심을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슬람권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사실 최근 수년간 굉장히 관계 개선이 되면서 외교를 정상화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시간적으로는 확실히 딜레이가 될 게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을 가면서 다른 그 아랍권 정상들하고도 대화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어떤 좀 더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아랍권 나라들도 관계가 지금 거의 다 이제 냉각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자에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특히 또 이스라엘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오폭을 한다든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수록 심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아랍권 전체, 더 나아가 이제 이슬람권 전체와 이스라엘이 더욱 더 냉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